전기철도 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찰 시스템의 기술사 이도협입니다. 제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현장을 겪었고요. 제가 전철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시공부터 시작해서 책임 감리까지 현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좀 더 나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현장에서 겪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또 현장에서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하셔가지고 현장 일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제는 감리란 무엇인가, 설계도서, 감리 비치 서류, 핵심 정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서 제일 핵심은 감리는 이거죠.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게 감리 업무죠. 감리가 하는 일이 그잖아요. 그죠? 설계대로 되었는지, 내역서만큼 물량이 들어갔는지, 그걸 확인하고, 또 품질이 잘 되게 시공되었는지, 또 시공하면서 안전 문제는 발생 안 되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되죠. 또 마찬가지로 적정한 공기 내에 공사를 끝내려면 공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하고 품질, 시공, 안전, 공정 관리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가면 설계도서는 뭐겠습니까? 설계도서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도, 이건 도면이 되겠죠. 설계서는 또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설계서 전반에 내용이 다 포함된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설계서라고. 요거도 처음에 공사 막 시작할 때 요 설계도서를 꾸준히 봐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도면도 보시고 내역서도 보고 물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산서에 계산값은 어떻게 나왔는지 다 봐야 되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로 감리가 하는 일은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산출서는 내역서를 끄고 계산서는 부하계산서부터 해가 그 내역 계산한 값에 대한 내용 데이터 값은 계산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 특수공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에폭시를 칠하는데 상도, 중도, 하도, 프라이머리, 이걸 몇 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모르잖아요. 내역서에도 안 나와요. 도면에 멘트가 있으면은 그 멘트대로 따르면 되고, 그 멘트도 명확하지 않으면은 공사 시방서를 또 뒤져봐야 되죠. 뒤져보고 그 시방서에는 어떻게 몇 번 하라 있으면은 내역서에 있던 도면에 있던 공사 시방서에 있던 그 중에 어디든지 포함되면은 시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아시고 자, 시공 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감리 비치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현장 감리 사무실이 꾸려지면은 감리 서류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 업무 일지. 감리 업무 일지는 감리 개개인이 다 써야 돼요. 요거는 준공할 때 다 이렇게 포함돼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그 감리 업무 일지를 잘 써야 되고, 책임 감리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일정 뭐 보름치나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 감리 서명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감리 쓰는 거를 뭐 이렇게 그 첨부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게 그 감리원한테 받아가지고 이래 처리를 하고 그 검토를 하고 근거를 남기는 게 관리하기에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 상황판. 근무 상황판은 그 현장에 감리가 현장에 검척을 갔을 수도 있고 또 공장 검수 뭐 또 외부 공무 업무 따로 업무로 나갈 수도 있고 현장에 그러니까 그 행선지가 어딘지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 그 상황판이죠. 그래서 외부 발주처가 뭐 현장 점검을 왔을 때 사무실에 감리가 없다 그러면은 근무 현황판을 보고 아 감리가 지금 검척을 갔구나 공무를 갔구나 뭐 공장 검수를 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지원 업무 수행 기록부. 뭐 이건 비상주 업무 기록부가 되겠죠. 네, 요것도 비상주 감리가 현장에 오시면은 현장 점검한 내용, 또 사무실의 문서 관리 상태 그런 전반적인 걸 검토하고 기록하는 지원 업무 수행 기록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착수 신고서. 네, 공사 시작하면 착수 신고서가 돼 있죠. 그런 거 다 처리해 가지고 딱 비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및 협의 내용 관리 대장. 회의록 이런 거는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돼요. 회의를 하고 회의 내용, 장소, 시간, 참석자, 서명 기록, 그리고 사진 대지까지 해가지고 딱 그 내용을 한 철을 딱 만들어가지고 언제 있었다 근거를 해가 차곡차곡 모아두시면은 나중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때가 오거든요. 그때 쓸 수 있게 협의 내용 기록지는 따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기록 관리한다. 문서 접수 발송 대장 요런 거는 CPMS에 그 발송 그 근거가 다 있잖아요. 제목 있는 걸. 근거 있으면은 그 목록을 출력해가지고 딱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실적 기록부. 각종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있고 또 현장에 직원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하고 참석자 서명 기록지, 사진 대지, 그 뭐 교육 내용 이런 거 다 근거를 남깁니다. 감리의 전반적인 업무는 모든 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고 근거를 남겨야 그게 감리를 업무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민원 처리부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 누구, 연락처, 민원 내용, 추후에 그 결과까지 다 기록을 남기고 이 민원 처리부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때 기록을 남겨야지 시간 지나면은 다 없어지니까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지시부. 네, 지시부는 현장에 일회사항이나 뭐 이상사항이 있으면은 감리가 그 시공사에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업무 지시를 하기 전에 중요한 업무 지시 같은 거는 근거를 남기는 차원에서 지시부를 주면 좋고 또 이게 금방 해결될 소지가 있으면은 그 시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 되겠죠. 협의를 해가지고 요런 문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래? 문제 개선할래? 하면은 바로 개선된 사항이면 뭐 지시부 같은 거는 필요 없고 또 시간이 걸리거나 또 문제 소지가 있으면은 지시부를 남기는 것도 이게 근거가 되죠. 항상 감리는 근거를 남긴다. 네. 발주사 지시사항 처리부 마찬가지입니다. 발주처에서 무슨 사항을 처리하시오 하면은 그 기록을 남기고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한 기록도 첨부해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철을 해서 근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검사 확인 대장. 예, 품질관리 이런 검사 대장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검척이 있고 자재검수, 공장검수 여러 가지 있는 거 품질관리 대장을 또 따로 이런 거 다 철해가지고 거기에 딱 비치를 해 두셔야 돼요. 설계 변경 현황. 설계 변경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설계 변경한 데이터 그거는 한 세트로 해가지고 근거를 짝짝짝짝 남겨두시면은 현장에 누군가 점검 오면은 아 설계 변경 뭐 했습니까? 근거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그 철을 딱 보여주고 이런 관련 근거로 설계 변경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다음은 14번 검사 요청서. 이거는 뭐
검사 요청서, 체크리스트, 시공기술자 실명부, 검사 결과 통보서 이런 거는 한 세트입니다. 그죠? 검측하고 그 검측에 대한 근거, 기록, 수치 이런 게 다 남기고 합격 여부, 불합격 여부 그것도 남기면서 사진 대지 이런 거 다 남겨야 되죠. 검측할 때 좀 특히 좀 주의하실 거는 매몰된 부위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면은 묻히고 안 보이는 부위는 그때는 사진을 많이 찍어 두셔야 돼요. 근거를 나중에 그거 뭐 공사를 어떻게 했냐 근거 가져오세요 하면은 그거 다 묻힌 거를 뭐 보여줄 수가 없잖아. 깨가 다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진 같은 거를 다 근거를 잘 남겨두시오. 근거를 잘 남겨두셔야 됩니다. 특히 감리를 하면서 그 사진 관리를 좀 저는 잘하면 좋겠어요. 그 사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근거 뒤져볼 때 그 사진이 제일 그 근거 확인하기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뭐야 이런 공정마다 있잖아요. 공정 폴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사진을 쭉 그 스마트폰에만 넣어 두시지 마시고 딱 해야 근거를 이렇게 놔시면 그 나중에 분명히 그 개개인의 그게 자산이 됩니다. 사진 찍은 그 자산이 되거든요. 그게 나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그 공정마다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관리는 개개인이 딱 그걸 해가지고 그 공정마다 기록을 잘 남겨두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노하우 되고 기술도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어가 근거를 남기자. 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 검토 의견서. 이 감리를 하면서 감리는 모든 뭐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기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발주처에 제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검토 의견서는 그 정형화된 게 있어요. 뭐 어떤 거를 검토해야 되고 있는 뭐 기술 검토 의견서가 있는데 요거는 또 이게 좀 그 감리 고참들을 보면은 이 검토 의견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 시점마다 해야 할 그 문서행위라든지 뭐 근거가 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에 대한 기술 검토 의견서를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 검토 의견서가 한 감리의 그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또 감리 업무를 하면서 뭐를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다 보면은 현장에 보면은 이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서가 다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CPM에서 행위를 할 때마다 기술 검토 의견서는 개개인 분들이 좀 이렇게 모아두세요. 기술 검토 그거는 다음에 또 다른 현장에도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을 때 생짜배기로 하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죠? 뭘 검토해야 되는지 뭘 해가 이렇게 의견서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검토 의견서는 이렇게 문서 행위에 보면은 그 첨부 파일로 감리 검토 의견서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따로따로 다 분리해 가지고 그거만 잘 그 정리해 두셔도 감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의 노하우예요. 노하우. 네, 11번째 주요 자재 검수 수불부 있습니다. 주요 자재는 그 어떤 자재가 주요 자재인지 우리가 CPM에서 보면은 주요 자재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대한 그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 검수 공급원 승인부터 해가 자재 검수 수불부 이런 거를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런 자재가 들어오면은 자재가 몇 개 나오고 있는 거 그런 내용도 다 기록을 남겨야 돼요. 또 이것도 주요 자재 항목은 없지만 또 담당 감리가 이거는 중요하다 하면은 자재 검수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서를 우리가 또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해서 승인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승인을 주고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성부분 검사서. 기성부분은 기성검사 하면은 이 그 내용을 다 그 백데이터로 다 기록하잖아요.
기성검사 신청서부터 감리조서 뭐 결과 보고 한 서류 있잖아요. 그것도 한 세트로 해가지고 딱 출력해가지고 딱 보관하시면 돼요. 기성검사 하는 내용도 요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여튼 그 감리 비치 서류니까 서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발생품 잉여자재 정리부. 네, 이런 것도 이런 뭐 감나가는 뭐 자재 있잖아요. 이런 거 철거품 뭐 이런 거는 그 내역이 철거 발생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다시 공단에 거기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자재도 있고, 또 반납을 안 하고 현장 폐기 처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항목에 대해서 근거를 잘 남겨 두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게 철거 발생품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러면은 난처하잖아요. 그죠? 관리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품 정리부가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 그 철거품에 대한 보관 이런 것도 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관리가 감리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자, 22번째 준공검사원. 네, 준공검사는 기성검사 하면은 준공검사원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따로 출력해 가지고 회수마다 이렇게 다 출력해 가지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관리대장. 네, 이거는 안전교육 한 근거는 반드시 그거를 남겨놔야 돼요. 현장에 사고 나잖아요. 그럼 안전교육 했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뭐 안전교육 관리대장 뭐 안전관리 계획서 이런 거 전부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한 거 뭐 이런 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은 다 실시하고 근거를 남긴다. 안전교육을 하면서 내용, 뭐 장소, 일시, 참석자 서명부, 사진대지 다 근거를 남겨야 돼요. 감리는 모든 서류가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4번째 사고보고서. 사고보고서는 그 초동보고, 뭐 중간보고, 종료보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 근거에 따라 이렇게 남기시면 되고, 요것도 제가 더 추후에 그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사고 보고서는 요즘은 이게 사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감추고 하면 안 돼요. 그 적적한 시간 내에 보고를 다 해야 되거든요. 초동 보고는 뭐 현장에 30분 이내에 전화라든지 뭐 SNS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30분 내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현장에 그 근거 기록 이런 거를 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네. 재발생관리부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기록 근거를 남기면 되고요. 또 여기에 언급은 안 됐지만 기타 필요한 서류 같은 거는 감리가 근거로 남겨야 될 서류들은 다 현장에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감리란 무엇인가? 확인, 사람인. 감리는 결국은 확인하는 거죠.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을 제대로 시공이 잘 됐는지, 품질이 완벽한지,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사람이 감리입니다. 그죠? 감리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확인하는 사람. 근데 무엇을 확인하냐? 설계도서 얘기했죠. 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죠? 그렇게 그 설계도서를 확인하면서 현장의 안전, 품질, 시공 요 세 개를 확인하는 게 감리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리하기 쉽죠? 네. 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감리 초기 업무라든지 또 감리를 중간 업무라든지 또 준공 시점에 감리 각각 업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세부 사항도 제가 좀 자세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